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수중에는 현금 15억이 들려 있습니다. 남의 얘기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는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머지않아 우리 이야기가 될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 순간 서울에 집을 한 채 더 사려는 다주택자에게는 은행이 단 한 푼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27일 대책 이후로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사겠다고 하면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나오지 않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15억 원이라는 목돈을 들고 있다면 그 돈은 대출 레버리지 없이 통째로 현금으로만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이제는 세금과 규제 구조를 정확히 모르고 뛰어들면 수익률이 반토막 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네 부류의 시청자분들에게 각각 다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미 서울에 집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은퇴를 앞두고 목돈 15억 원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 중인 5060 세대. 둘째,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채 소득이 높아 추가 투자로 자산을 더 불리고 싶은 3040 고소득 전문직. 셋째, 상속이나 증여로 갑자기 목돈이 생겼지만 부동산도 주식도 아직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 넷째, 이미 서학개미로 미국 주식에 익숙하지만 서울 부동산의 매력도 놓치고 싶지 않은 4050 투자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비교 대상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부동산 쪽은 이미 서울에 집 한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15억 원, 전액 현금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해서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주식 쪽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우상향해온 미국 지수 추종 펀드에 15억 원을 투자하는 상황이고, 이 안에서도 두 가지 방식을 나눠서 봅니다. 하나는 국내 운용사가 만들어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미국 지수 추종 ETF, 다른 하나는 미국 현지에 직접 상장된 지수 추종 ETF에 해외 계좌로 직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네 가지 조합을 놓고 3년 이내의 단기, 5년 안팎의 중기, 10년 이상의 장기로 나눠서 세금까지 포함한 실질 수익률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초 기준 KB부동산 통계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12억 원 수준입니다. 강남 3구의 국민평형, 그러니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6억 원에 육박하고,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 지역은 17억 원대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15억 원이라는 자금은 강남 3구 진입은 사실상 어렵지만 마용성이나 그 밖의 서울 주요 지역 중소형 아파트는 현금으로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매입 시점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서울 전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자 투기과 열지구, 토지거래허가 구역까지 겹친 이른바 3중 규제 지역입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부터 8%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5억 원짜리 주택을 사는 순간 취득세만 1억 2천만 원 안팎이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까지 더해지면 실제 초기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보유 단계로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세대 합산이 아니라 인별 합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지만 다주택자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방향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저녁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종부세를 주택수 기준의 중과 방식에서 벗어나 2028년부터 주택가액 중심의 단일 세율표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실거주하는 중간 가격대의 1주택자는 부담을 낮추고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는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이 개편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정부 한 단계이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율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매입이나 매도를 결정하기 전에는 최종 확정된 법률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은 매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한동안 유예되어 있었지만 2026년 5월 9일을 기점으로 유예가 종료되고 중과 과세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가 집을 팔면 기본세율의 20%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그런데 8월 3일 세제 개편안은 이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낮춰주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2주택자 가산율이 5%포인트, 3주택 이상은 10%포인트로 낮아지고 2028년에는 다시 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 이상 15%포인트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 표현을 빌리자면 종부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대신 다주택자에게 팔고 나갈 퇴로를 열어주는 정책입니다. 이 역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는 단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오래 보유하고 거주할수록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 다주택자는 이 공제가 거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들고 있는다고 해서 세부담이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유하든 길게 보유하든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은 구조적으로 무겁게 유지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제 시장 흐름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8.98% 올랐습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공식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고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다고 평가받는 2018년의 8.03%마저 넘어선 기록입니다. 2026년에 들어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만에 0.26% 올랐고 둘째 주에는 0.21%로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오름세 자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단지와 대단지,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는 구조인데 문제는 대출 규제가 워낙 강하게 걸려있다 보니 거래량 자체는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거래는 줄었는데 신고가는 계속 나오는 이른바 거래 절벽 속 가격 상승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15억 원 현금을 들고 다주택 투자용으로 진입한다면 초기 취득세와 향후 종부세, 그리고 매도 시점의 양도세까지 감안했을 때 실질 수익률은 단순히 시세 상승률만 보고 계산한 수치보다 상당히 낮아진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제 미국 지수 추종 펀드 쪽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2026년 8월 현재 6,300에서 6,600포인트 사이를 오가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랠리입니다. 다만 같은 해 7월에는 국내 증시의 큰 폭의 조정, 이른바 대폭락으로 불릴만한 급락이 있었던 만큼 상승장이라고 해서 변동성이 작다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오늘 다루는 미국 지수 추종 펀드는 국내 증시가 아니라 미국 증시 흐름을 따라가는 상품이지만 국내 상장 여부에 따라 투자 방식이 갈린다는 점에서 세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국내 운용사가 만들어서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미국 지수 추종 ETF입니다. 세법상 이 상품은 신탁형 펀드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매 차익이 주식 양도 차익이 아니라 배당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율은 15.4%로 언뜻 보면 낮아 보이지만 여기에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배당 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까지 세율이 뛸 수 있습니다. 15억 원이라는 자금 규모라면 시장이 조금만 잘 풀려도 연간 수익 2천만 원은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 현지에 직접 상장된 지수 추종 ETF, 그러니까 서학 개미분들이 익숙하게 거래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매매 차익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22% 세율이 적용되고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도세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익이 커져도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두 방식의 세부담이 정확히 같아지는 지점이 있는데 연간 매매 차익이 833만원일 때입니다. 이 지점을 넘어서면 국내 상장 방식은 세율은 낮아도 종합과세로 넘어갈 위험이 커지고 해외 직접 투자 방식은 세율은 조금 높지만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특히 15억 원 규모의 자금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이 833만원 기준선을 훌쩍 넘기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해외 직접 투자 방식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에 건강보험료 문제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지역가입자든 피부양자든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율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기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3년 이내 단기로 본다면 부동산은 애초에 적합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취득세로 초기에 1억 원 넘게 빠져나가는 데다 짧은 보유 기간 동안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으면 거래 비용조차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미국 지수 추종 펀드는 유동성이 높아서 단기간에도 매수와 매도가 자유롭고 시장 변동성만 감내할 수 있다면 진입과 청산이 훨씬 유연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상장이냐 해외 직접 상장이냐에 따라 매도 시점의 세금 계산법이 달라지니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5년 안팎의 중기로 보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부동산은 이 기간 동안 83 세제 개편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2027년과 2028년 사이 양도세 중과 완화 구간을 지나가게 되므로 매도 타이밍을 이 구간에 맞추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 여부를 계속 확인하면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미국 지수 추종 펀드는 5년 정도면 복리 효과가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구간이고, 매년 발생하는 배당 소득이나 매매 차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의 누적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절세 계좌, 그러니까 ISA나 연금저축, IRP 같은 계좌를 활용해서 국내 상장 ETF를 운용하면 과세를 이연시키거나 낮은 세율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만합니다. 10년 이상 장기로 넘어가면 두 자산의 본질적인 차이가 뚜렷해집니다. 서울 부동산은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계속 들고 있는 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없이 매년 종부세라는 보유 비용이 쌓이고, 최종적으로 매도할 때도 무거운 양도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세가 꾸준히 올라준다면 절대 수익 자체는 클 수 있지만 세금과 보유 비용을 제하고 나면 실질 수익률은 시세 상승률보다 상당히 낮아지는 구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면 미국 지수 추종 펀드는 장기간 복리로 굴리면서 절세 계좌를 함께 활용하면 세후 실질 수익률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실물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덜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7월의 급락 사례처럼 단기 변동성을 견뎌야 하는 구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점도 냉정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제 처음 말씀드린 네 분류의 시청자분들께 각각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 1주택이 있고 은퇴를 앞둔 5060 세대라면 지금 시점에서 서울의 두 번째 투자용 주택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것은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까지 감안했을 때 자금 회전이 느리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 현금 흐름이 중요한 시기라면 미국 지수 추종 펀드 중에서도 배당이 꾸준한 상품을 절세 계좌와 함께 활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더 진지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채 소득이 높은 3040 전문직이라면 서울 부동산 추가 매입은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를 계속 추적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특히 2027년과 2028년의 양도세 중과 완화 구간이 실제로 열리는지가 이 선택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만약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지연되거나 축소된다면 지금의 무거운 중과세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리스크도 함께 안고 가셔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목돈이 생긴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부동산은 초기 취득세만으로도 1억 원 이상이 빠져나가는 진입 장벽이 있다는 점을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반면 미국 지수 추종 펀드는 소액부터 분할 매수가 가능하고, 국내 상장 상품으로 시작해서 투자 경험을 쌓은 뒤 규모가 커지면 해외 직접 투자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미 서학개미로 미국 주식에 익숙한 4050 투자자라면 지금 보유 중인 해외 직접 투자 포트폴리오의 국내 상장 ETF를 일부 섞어서 절세 계좌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833만원이라는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예상 수익 규모에 따라 국내 상장과 해외 직접 상장 비중을 나눠 가져가는 것이 세후 실질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15억 원이라는 자금을 서울 다주택 투자용 부동산에 넣는다면 초기 취득세와 보유기간 내내 발생하는 종부세, 그리고 매도 시점의 무거운 양도세라는 세 단계의 세금 부담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고, 무엇보다 대출 레버리지를 전혀 쓸 수 없다는 규제 환경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 지수 추종 펀드는 국내 상장이냐 해외 직접 상장이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갈리지만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절세 계좌를 활용한 전략적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세금과 규제 구조를 분석한 하나의 프레임일 뿐 어느 쪽이 무조건 낫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실물 자산으로서의 심리적 안정감과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고, 주식은 유동성과 복리 효과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 기존 자산 구성, 현금 흐름 필요성에 따라 최적의 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실제 세금 계산과 투자 결정은 반드시 세무사나 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신 뒤에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즐거운 상상을 기반으로 우리 자산 운영과 세금이 어떻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언젠가 우리 꼭 이렇게 될 거라고 믿어봅시다. 함께 자산을 키워나가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